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두 선생님의 발표가 워낙 큰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를 담으셔서 거기에 비하면 제 이야기가 너무 작고 좀 보잘것없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김규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도 하나 딱 위안이 되는 게 두 분에 비해서 제가 유일하게 나온 건 여기가 제 고향이라서 여기에 안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니 그걸 믿고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라왕궁특별법의 핵심은 신라왕궁, 그리고 두 번째가 컨텐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준비를 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맞추어서 준비를 하게 되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은 다들 아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실제로 경주 사람들이 월성을 많이 알까요? 제 친구들한테 제가 지금 월성이 있다고 하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는 반월성이라고 이야기해야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제 어머니도 제가 지금 월성에서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월성에서 발굴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거기가 월성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월성이 왕궁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월성 발굴조사 이전에 월성을 어떻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향후에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시민들이 월성을 활용하는 가장 많은 예가 월성은 산책로였습니다. 월성이 유적이라기보다는 산책로로 인식하시고 거기에 운동 오시는 분들이 전체 비중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월성이 사실은 학술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월성 내부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월성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들 석빙고 때문에 올라옵니다. 지금 관광객들. 그러나 최근에 월성에서 어쨌거나 저희 연구소의 자랑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월성에 대한 인식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최초의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인식조사와 2017년도에 이루어졌던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던 많은 변화는 경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월성에 대한 인식이 산책로에서 문화유적, 문화재로 인식하시는 변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월성은 보시는 것처럼 남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월성에 지금 우리 그 시내 쪽에서 바라보면 남산이 보이는 그런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지점이 해자입니다. 이 뒤쪽에 남천이 흐르고 있고요. 월성은 기록상으로 101년에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1년에 해당되는 유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성은 신라가 폐망하는 935년까지 사용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월성만 신라의 궁궐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월성이 신라의 궁궐, 정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통일할 무렵이 되면 신라가 국력이 왕성해지면서 신라 월성 주변까지 궁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압지, 동궁과 월지라고 되어 있는 사정명칭 그곳이 월성과 연결되는 정궁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동궁과 월지와 월성은 하나의 공간, 하나의 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월성에 대한 조사는 1979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 시작된 곳이 동문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 동문지가 어디냐고 하면 안압지에서 월성으로 올라오는 그곳입니다. 79년, 80년에 조사를 했으나 80년에 조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84년에 다시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월성 내부가 아니고 월성 주변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월성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침략했던 그 시기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과 같은 발굴 조사를 했었는데
1인들이 했던 발굴조사는 월성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아니었습니다. 1914년, 17년에 이루어졌던 이 도리류조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월성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경주에 우리가 말하는 선사시대, 신석기, 청동기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남천변에 있는 여기가 월성 성전입니다. 여기를 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월종교 동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월성과 그 주변부에 해당되는 자료인데요. 여기가 이제 첨성대입니다. 사실 예전 조사는 이 월성 해자와 그리고 이 월성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만 해도 그 학계 내에서 월성 내부에 대한 발굴 조사에 대한 반대,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월성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던 2014년 12월 그 무렵에도 학계 내에서는 우리가 조사했던 그 계획서상으로 과반 정도, 절반 정도가 월성 내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월성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상으로는 101년부터 10세기까지 신라가 폐망하는 그 시기까지 약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된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신중하고 보다 더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반면에 지금의 기술이면 일정 정도 충분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발굴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토대로 사실은 2014년 12월에 바로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성 내부 발굴조사 이전에 사실은 월성 내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글자를 보시면 월성 내부 지하 레이더 탐사라고 해서 마치 사람이 병원 처음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듯이 땅속도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 레이더 탐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예전보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병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술은 그렇게 많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사람의 병을 잡아내듯이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월성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아래쪽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굴조사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79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 내부라기보다는 첨성대와 월성 사이의 공간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어졌고 그때는 해자에 대한 1차적인 조사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월성의 북편, 여기가 북편입니다. 그리고 첨성대가 여기 있습니다. 첨성대의 남편에 해당되는 이 공간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 공간에 있던 건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성과 연결되는 관청, 그러니까 관의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월성의 영역이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이 주변까지도 일반 인간이 아닌 관청과 같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이제 해자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79년 80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이제 이쪽 편에 이쪽에 지금 해자가 복원되어 있는 해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지구 석축해자라고 부릅니다. 나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1984년도에 여기 월성 주변에 대한 시구조사, 구댕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면적인 발굴을 하지 않고 그때 편의상 여기 남천 쪽에 보이는 요 지점을 가, 요 지점을 나, 요 지점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나지구에 있는 최초로 확인된 석축해자여서 여기 나지구 석축해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80년에 처음 확인되고 85년에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90년 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어서 물을 채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5호, 그 다음 4호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정비를 했는데 정비의 차이점은 여기 나지구 석축해자라는 곳은 물을 채웠고 여기는 물을 채우지 않아서
해자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엑스레이 같은, 땅속에 투과하는 엑스레이 같은 그런 탐사를 했을 때 땅속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들이 빨간색이 돌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들이 집중적으로 있어서 여기는 예전에 건물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또한 좀 전에 이제 김교 교수님 그 앞전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중국, 일본, 심지어는 중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조차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유적의 정비에 있어서 어떤 컨텐츠를 확보하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를 토대로 대명궁 안에서 공연도 합니다.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월성의 정비, 발굴조사 이전에도 가장 중요하게 대두했던 것들이 사실은 과거 신라시대의 식생, 우리가 말하는 환경들은 어땠을 것인가. 사실 이 환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경을 토대로 당시의 사회생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고 주변에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도 2014년 이전에 10년도에 1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월성을 오면 보실 수 있는 현재 시간들입니다. 월성은 크게 지금 편의상 4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C지구와 A지구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A지구는 월정교에 붙어 있는 곳이고 C지구는 석빙고 앞입니다. 이 석빙고 앞쪽에서 발굴조사를 해서 건물의 형태를 확인했고 A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문지를 찾으려면서 발굴조사를 했으나 성벽의 문지는 훼손된 게 확인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벽이 어떤 식으로 수립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해자의 추가적인 발굴조사, 보완조사를 통해서 해자를 완전한 형태의 정비 그리고 재현까지 이루도록 하는 과정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의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서 외부에 침략이 있을 때 그걸 방어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 해자가 최초에 만들어진 해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수열해자라고 땅을 파서 만든 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돌을 쌓아서 만든 석축해자, 돌을 짜서 만든 해자가 있습니다. 요 나누어지는 지점이 거의 신라의 신라가 통일하는 무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석축해자가 대부분 지름이 되면 그때 이제 안압지도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안압지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여기 해자들도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굴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해자 내부에 많은 유물들을 통해서 해자가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확인한 것처럼 보통 지금 확인된 것은 약 5세기 내지 4세기부터 신라가 폐망하는 시점까지 해자를 사용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해자 내에서 목재가 나오면서 과거의 해자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인가. 이 해자는 돌로 짠 해자 아래쪽에 땅만 판 해자, 우리가 이제 구덩이만 판 그 해자에서 나온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뒤쪽으로 먼저 갔다가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해자에 대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돌아갔네.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속 돌리겠습니다. 해자에 대한 기본 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2017년에 처음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현재 보시면 월성 남쪽 편에 보시면 볼 수 있는 그 담장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졌던
지금 많은 이런 그 조사들이 그 지금 정비 사업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 안에서는 정비 사업은 뒤에 가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자 안에서는 많은 그 축조 기법, 당시의 기술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해자의 축조 기술을 이해하면 당시 신라 시대의 기술상의 발전 정도 그리고 문화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공법이나 구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꾸 튀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해자 말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건 A지구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석빙고 바로 앞에 보이는 C지구입니다. 석빙고 바로 앞에 보이는 공간인데 여기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언론 공개를 통해서 이 공간은 왕이 기거하는 공간이 아니고 관료들이 기거하는 공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벼루편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벼루편의 숫자가 경주 시내 전역에서 나온 벼루편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단일 누구로서는 이만큼의 벼루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수많은 관료들이 수많은 문서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성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연구소에서는 그러한 그 자료들 이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많은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환경팀이라고 해서 씨앗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많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당시 좀 전에 2010년도에 진행되었던 초기적인 연구에 이어서 신라 지금부터 1500년 전 신라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씨앗들하고 나무들입니다.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씨앗들입니다. 이런 씨앗, 나무 이런 걸 통해서 월성 주변에 당시에 어떤 나무들이 자랐고 어떤 풀들이 자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면 적어도 경주 시내에 신라 왕경의 숲, 신라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씨앗들을 토대로 저희 연구소에서 확보한 이러한 씨앗들을 토대로 확인한 내용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그냥 그린 것들이 아니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여기가 월성이고 월성에서 북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5세기에 어느 여름날 신라의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이 성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일본 도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면 도토리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는 자기들이 일본 야요이 시대, 우리로 치면 청동기 시대에 왕국이 있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뭘 만드냐고 하면 우리와 같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야요이의 숲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 숲 안에서 뭘 하냐고 하면 야요이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숲 해설사가 나와서 그 숲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간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컨텐츠와 스토리를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라 왕경의 복원의 한 축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경주 시내 전체의 지금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지금 모습 이외의 당시의 환경들을 복원해내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자 쪽인데요. 나지구 석축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비공사를 88년도에 했습니다. 발굴은 85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4호해자, 5호해자 같은 경우에는 4호해자가 90년대 발굴이 되고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8년도에 설계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정비공사를 하게 됩니다. 5호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비공사가 201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사진처럼 예전에는 다 이렇게 물이 차지 않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월성해자에 대한 보안 조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하나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토대로 지금 해자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이 끝나면
처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차 있는 해자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좀 전에 보셨던 발굴조사, 그리고 발굴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 그걸 분석하고 연구해서 지금의 이 과정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월성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월성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성 자체가, 이 유적 자체가 마치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월성은 그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발굴이 끝나면 정비가 되고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언젠가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 그 대명궁처럼 공원을 만들던 어떤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이 태어나서 성숙해서 쭉 커가는 모습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성을 긋다라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리고 월성을 담다라고 해서 시민들 중심으로 월성에 대한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월성을 담음으로 해서 월성 자체가 하나의 다큐멘트 기록화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에서 직접 유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월성을 직접 거닐고 밤에도 월성 안을 들어갈 수 있는, 발굴 현장 안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 자체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의 문화관광의 자원, 그리고 그거의 그 하나의 토대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에서 나온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현대 작가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력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 작업들을 하고 이 사진 작업을 멀리 덴마크까지 가서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덴마크의 월성이라는 이 한글이 찍힌 포스터가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글로 써져 있는 월성을 코펜하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월성에서 나온 유물 사진, 이런 그 토우 사진, 이런 것들도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된 거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월성이 단순히 하나의 학술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활용해야 될 컨텐츠, 역사적 자원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월성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월성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성 1항이라는 말 뜻은 누구누구랑 같이, 누구누구랑, 그러니까 월성과 같이라는 뜻으로 월성 1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월성과 함께 시민들이 오셔서 누리고 국민들이 와서 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 월성 1항을 통해서 월성에 대한 설명,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우리가 문화해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단순한 해설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발굴조사 과정을 같이 계속 옆에서 보고 참여하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설명이 단순히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발굴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그렇게 1년마다 업데이트 되거나 달마다 업데이트 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친구들은 월성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이라는 유적의 변화를 같이 옆에서 체험하고 그 변화를 시민이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컨텐츠로 활용의 아이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여기 이제 이 건물에서 했던 2018년도 이제 산업전 사진입니다. 또한 지금 대담신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월성에 대한 이야기, 신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근데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보면 좀 더 깊이 있긴 하나 내용 자체는 보다 더 쉽게 저희들이 지금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4회, 작년에 3회, 그리고 올해도 사찰이라는 주제로 2회 내지 3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고고학적인
지식과 자료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공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었고, 이 자리 또한 이게 계속 안착이 된다면 사실은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안착이 된다면 경주는 단순히 그냥 뭘 먹으러 마시러 가는 공간이 아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찾아보는 그러한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준비된 분량은 거의 1시간 분량인데 제가 짧게 지금 준비했습니다. 시간 40분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이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은 저희 월성을 찾아주시면, 월성의 일환뿐만 아니라 저희들 발굴량을 찾아주시면 항상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발표